아마 이걸 알게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지실 겁니다. 인공 눈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고요. 안과 영업비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14년차 안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눈 굉장히 뻑뻑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컴퓨터를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눈도 뻑뻑하시고 인공 눈물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인공 눈물은 건조증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인공 눈물만으로는 20%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거의 인공 눈물로는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공 눈물 없이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눈 찜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찜질을 하는 건데요. 그 찜질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10분이 아니고 20분간 아주 뜨겁게 아니고 40도 정도 어떠한 다양한 걸 올려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걸 올려놔서 온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10분만 하게 되면 마이봄샘의 그 온도가 전혀 다다르지 않거든요. 피부만 잠깐 따뜻해지고 마는 거라서 20분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구건조증 치료할 때 냉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고 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의사분이 유튜브에서 냉찜질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찜질을 하라는 말은 우선 안과에서는 냉찜질 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온찜질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의 기름을 녹여서 부드럽게 해서 잘 나오게끔, 그래서 기름막이 눈물 표면에 잘 형성되게끔 하려고 온찜질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안구 건조증은 우리가 얼굴이 트듯이 눈도 터서 결국엔 염증 질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줄여주는 것은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냉찜질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찜질을 해서 그 염증을 줄여주는 거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염증약을 쓰거나 눈물약을 계속 써서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아서, 그리고 교과서에도 냉찜질을 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온찜질이 맞습니다. 왜 온찜질을 하면 이 안구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봄샘 폐쇄가 있어서인데, 눈꺼풀 아래쪽에, 눈썹 아래쪽으로 보면은 기름샘이 20-30개 정도 위아래 있습니다. 그 기름샘이 눈을 깜빡거렸을 때 쫙 하고 맑고 투명한 기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눈을 딱 떴을 때 기름막이 쫙 하고 표면을 코팅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이봄샘이 막혀 있는 분들이 안구 건조증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 중에 80%까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봄샘 폐쇄가 안구 건조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눈물 자체가 줄어든 경우인데, 그 원인으로는 라식라색, 백내장이나 어떠한 다양한 눈 수술을 하셨거나, 또는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어떤 약들을 먹는 경우인데, 우울증약이나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아니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 그럴 때도 눈물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그럴 때는 눈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거나 눈물약을 이제 보충하면서, 또는 누전 폐쇄술 등등의 그런 것들을 치료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안구 건조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안구 건조증은 아니고요. 안구 건조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슷한 증상, 눈이 좀 타들어가는 증상, 그리고 좀 아프고 눈곱도 끼고 충혈도 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세 가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을 해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마이봄샘 폐쇄이기 때문에 온찜질, 따뜻한 찜질로 그 폐쇄된 기름샘을 녹여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온찜질을 20분 동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이봄샘을 좀 뚫어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온찜질을 아무리 해도 완전히 딱딱하게 막혀 있거나 거의 치약처럼 막혀 있는 마이봄샘은 절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찜질뿐이 아니라 이제 눈 스크럽이라고 해서 눈썹 아래쪽에 이렇게 송송송 나 있는 기름샘을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게 닦기는 굉장히 어렵고, 여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눈 화장 지우듯이 여기를 조금 세게, 그래서 여기 있는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 눈썹 있는 데는 많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유명한 균이 여드름균인 데모덱스가 눈썹에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각질을 잡고 이제 이쪽에 있는 기름샘을 막기 때문에 여기를 깨끗이 닦아주면서 살균도 해주고 각질도 제거해주는 치료도 하게 되고, 온찜질과 스크럽을 같이 해도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짜는 치료입니다. 근데 짜는 거는 집에서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 안에 결막은 굉장히 예민해서 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가장 권유드리고, 안타깝게도 한 번 치료로는 안 되고 일주일 간격으로 10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오셔야 마이봄샘 폐쇄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치약같이 누런 기름이 맑은 기름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따뜻한 찜질로 집에서 자가 케어 하시면 유지가 잘 됩니다. 약간 묵직한 그런 찜질팩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쪽으로 압박도 되고 따뜻한 찜질도 돼서 마이봄샘 폐쇄가 된 부분을 쫙 녹여줘서 기름을 잘 나오게 하면은 안구건조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오전에 말고 오후에 많이 피로하신 분들은 굉장히 마이봄샘 폐쇄로 인한 안구건조증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온찜질이 효과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세수하실 때 여기 눈썹 있는데도 깨끗하게 샴푸한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기 스크럽까지 해주시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자가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걸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안구건조증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직접 좀 짜는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따뜻한 찜질을 이제 기계로 하게 되는데요. 기계가 이제 그냥 시중에 파는 기계보다 훨씬 더 좀 효과가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주파 기계도 있어서 속안으로 이제 열 전달이 더 높게 되는 그런 기계도 있고, 또는 IPL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피부에 이제 화상을 입지 않고 속안으로 거의 80도까지 열을 확 높여주는 그런 기계인데요. 그뿐이 아니라 그 빛 자체가 눈꺼풀에 있는 살고 있는 균을 또 빛을 쬐면 그 균이 죽습니다. 그래서 80도면은 화상을 입거든요. 그런데 레이저를 쏴서 빛을 안으로 넣어주면 그 열 에너지가 화상을 입지 않는 채 피부에는 전달이 되지 않고 속안으로만 전달이 돼서 마이봄샘의 기름이 쫙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름이 약간 버터처럼 익은 듯한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마이봄샘의 기름을 다 녹인 다음에 일일이 짜야 됩니다. 짜는 것은 그 마이봄샘 전용 포셉이 있거든요. 부드럽게 아프지 않게 짜는 건데, 약간 동글동글한 포셉을 일일이 하나하나 천천히 지압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교육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 직접 짜게 되는데요. 그래서 누워서 그 치료를 다 하시면 찜질이 한 15분이고 짜는 거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치료를 되게 좀 오래 자주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네, 이 치료는 안타깝게도 한 번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효과가 있겠지만 아주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다시 막혀버리고, 이건 누적해서 좋아지는 효과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는 10번이고 정말 길게 오신 분은 30번도 오신 적이 있는데, 1년이 52주라고 생각을 하면 30번은 반년 이상 오신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오셔야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돼서 정말 딱딱하게 굳은, 정말 나오지 않고 치료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굳은 기름이 나왔던 분들도 아주 투명하고 맑은 기름으로 다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은 그렇게 한번 바뀌고 나서는 재발을 잘 안 합니다. 그분들이 치료를 안 하고 1년마다 오시면 여전히 잘 그 좋은 맑고 투명한 기름을 잘 유지하고 계시고, 안구건조증도 거의 사라지셔서 눈물약에서 거의 해방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저는 그 치료는 꼭 받으셔야 되고,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막힌 기름샘이, 그 기름의 찐득찐득한 기름이 결국에는 딱딱하게 돌멩이처럼 굳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 아무리 짜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구멍을 뚫어서 아예 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긁어준다고 한들 오랫동안 막혀있는 경우에는 기름샘이 퇴화가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이제 아예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지 않고 70대,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예 이제 치료를 해도 기름샘에 기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약을 달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봄샘이 폐쇄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저는 꼭 치료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안구건조증의 증상 중에 오후에 많이 피로하신 분들, 그리고 바람 불 때 눈물이 많이 나는 분들,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계속 끼고 이런 눈꺼풀이 이제 가렵거나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노란 알갱이가 잡히는 분들, 그리고 항상 눈꺼풀 테두리가 빨갛고 눈도 충혈이 좀 많으시고, 그리고 다래끼가 자주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만성 눈꺼풀염인데요. 만성 눈꺼풀염을 치료하시면 안구건조증도 좋아지시고 가려움증이나 눈곱도 좋아지시고, 심지어 다래끼 자주 나시는 분들은 다시는 다래끼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다래끼 많이 나시는 분들도 꼭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퀭해 보이고 좀 메말라 보이고 우둘투둘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흰자가 맑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뭔가 좀 탁해 보이고 매트해 보이는, 우리가 피부도 하얀 분에 비해서 맑고 투명한 게 예뻐 보이듯이 눈도 맑고 투명해야 예뻐 보이는데, 그냥 하얗기만 하거나 맑고 투명하거나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맑은 분들은 기름이 잘 나와서거든요. 우리가
반짝반짝하고 영롱한 호수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눈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눈꺼풀에 기름,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잘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노란 기름이 나오거나 아예 막혀 있는 분들은 늘 퀭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적으로도 좀 아프거나 눈이 시리거나 뻑뻑한 거 말고도 눈이 퀭해 보이면 사람이 좀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이봄샘 폐쇄는 반드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따뜻한 찜질이거든요. 온찜질 20분간 충분히 하시는 거 주무실 때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막눈간 캐릭터로 유명하신 분의 그 비결이 숙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거 맞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좀 악성으로 심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통계로는 80% 정도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눈물량이 100이라 그러면은 거의 10%까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건조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은요,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찜질 40도에 20분간 하시는 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공 눈물이 없더라도 눈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시거나 이렇게 누르시는 것도 일시적으로 기름을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눈 세안하실 때도 깨끗하게 세안하시고, 그러고도 안구건조증이 지속되실 때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마이봄샘 폐쇄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